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쌤쌤. 영미 원장님, 저희 몇 주 만이에요. 그러게요. 네. 바빴어요. 8월이, 그동안에도. 어느새 네, 8월이 됐어요, 네, 벌써. 네. 신입생들 네. 들어오고, 네, 정말요? 벌써 네, 신입생들도 네. 들어와요? 내년 입시 어머나.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되어서, 네. 시간이, 부모님들 뵙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8월 달에는 이 맥스 WPI 학원 설명회가 총, 첫 번째, 8월의 첫 번째 설명회 네. 시간이에요. 총 3번 설명회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그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이렇게 3번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네. 맥스 WPI 학습생활 상담학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참여하시고 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해 주시고 확신이 생기실 텐데 설명회 거듭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그러면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맥스 네. WPI 학원 설명회 자료화면 같이 보여주시죠. 네. 재외국민 특례 입시를 위한 존재 기반 입시 전략 안내. 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 음. 맥스학원 알겠고 맥스학원이 요즘 WPI 학습생활 상담을 한다. 여기까지는 들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재외국민 특례 입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니까 여기까지 알겠는데 존재 기반 입시 전략? 무슨 뜻일까? 입시 전략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존재 기반 입시 전략?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네. 오늘 설명회에서 네, 그럼요. 이 존재 기반 입시 전략에 대해서 네. 충분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 네. 이 내용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아이들 입시 전략도 설명회도 들으시고 많은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 부모님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탐색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부모님들 좀 편안해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설명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 설명회가 무척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재외국민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와 입시 앞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쵸. 그리고 네. 입시가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 맞아요.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을 크게 이렇게 그 실장이, 이승하 실장이 잘 정리를 해봐 주신 것 같은데, 아이가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름 내신 관리도 하고 학교 활동도 하고 비교과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짜 입시에 맞는 걸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누군가 이걸 좀 확인하고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불안도 갖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뭔가 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적정 시기나 때나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부모님으로서, 엄마, 아빠로서 내가 이 가이드를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도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 해외에 계시면서 내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이한테 혹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혹은 나 때문에 애가 우리 입시에서 불이익을 보면 어쩌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부모님들한테 많으신 상태예요. 되게 부모님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입시에 대해서 막막하다. 그쵸. 막막해 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약간 더 막막하실 수밖에 없다. 왠지 입시는 아이들 것이기보다 아이들의 것이죠. 근데 재외국민의 입시는 일반 입시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정보라고 말하지만 재외국민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결과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크시기 때문에 부모가 얼만큼 뭐라고 해줄까 시간과 이걸 들여서 노력을 해줘야 대치동 뭐 1등급 의대 보내는 부모님들 못지않게 재외국민 부모님들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뭘 찾아서 내가 애를 줘야지만 우리 애가 탈 없이 입시를 할 수 있다라는 엄청 큰 부담을 갖고 계시기도 해요. 네. 그 부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담을 부모님들의 불안을 낮춰주실 수 있는 그럼요. 맥스 WPI 프로그램. 네. 자녀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우리 학부모님들께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그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입시를 그동안에 국내 입시도 마찬가지지만 재외국민 입시에서는 더더군다나 아이들은 열심히 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고 애들이 재외국민 입시 정보를 어디 가서 알아보겠어. 그리고 뭐 토플 100점일 때 연대를 쓰는지 마는지 이걸 누가 알려줄 수 있겠어 아이한테. 100점이면 그냥 아무나 다 써도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라고도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라고도 생각하니까 혼란이 되게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갖 카더라, 이래야 된다더라, 저래야 된다더라, 네. 누구 집 애가, 우리 옆집 애가, 혹은 주제 나간 선배 부모님의 자녀가, 자, 이런 일들을 계속 부모님들이 이 입시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너무나 이제 굳건하게 믿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로써 이제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려고 하는 상태. 카더라 정보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네. 아 이렇다라는 거를 조금 부모님 그리신 스스로 다음에. 취합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 부담도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컨설팅을 하시지만 재외국민 컨설팅은 저만이 아니고 ABCD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또 더 유명하고 더 비싸고 뭐 국내 입시도 다 한다고 하고 사정관 출신이고 막 이런 사람들의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최대가 되는 어떤 것인가를 그러니까 가장 맞는 걸 고른다기보다 이 정보들을 모아서 그 중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 혹은 그거 하기 너무 힘드니까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알아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게요, 너무 진짜. 간절하신 마음이실 거예요. 네. 너무 진짜 네. 너무 간절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맥스 WPI 학원이 원래는 고3 학생들 GP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네. 이렇게 수업도 운영해오고 컨설팅도 해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중학교 3학년, 고1, 고2, 고3까지 장기 진로 입시 설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 이거 정말 그 엄청난 획기적인 입시계의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획기적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했어야 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해왔던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너무나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은 재외국민 학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뭔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우리 아이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 12특이다. 혹은 뭐 IBS 성적 굉장히 잘 나오고 SAT, 토플 되게 좋은 그래서 국내 서류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셨을 때 어디 가서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 할 때는 그냥 국내 입시 학원도 막 다니고 하세요. 아 그냥 여기저기 입시 학원 다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중간중간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이거를 아주 우리 아이가 준비된 상태부터 지금 그러니까 입시 올 때까지 누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일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고3 때 와서 하세요. 예를 들면 고3 때 고1 학년, 2학년 다 보내놓고 고3 때 와서 우리 아이 이렇게 성적은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컨설팅을 해주시나요? 좀 일찍 오시죠. 좀 일찍 오시죠. 네, 안타깝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반장 하라고 해서 했고 SAT 하라고 해서 했고 토플도 했고 뭐 내신도 했어요. 자 이렇게 다 이게 이제 다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죠. SAT도 점수도 좋고 뭐 토플도 점수 좋고 심지어 반장까지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진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온갖 국제대회 수학 수상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우리 애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이 학생에게는 뭐만 있냐면 수치화된 어떤 결과만 있고 이걸 봤을 때 대학에서 이 학생에게 내가 이 학생을 교수님 한 명 뽑는 거예요. 우리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이 서류 상위권 학교들은 굉장히 적은 인원을 과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이 아이를 왜 뽑아야 되는지를 이 학생의 고등학교까지 자료를 봐서 알질 못해요. SAT 성적도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그렇죠. 심지어 반장이라는 타이틀도 이 아이가 어떤 그냥 이런 거예요. 아주 규격화된 표현으로 리더십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뭐 반장 했으면 리더십이고 뭐 MUN에서 뭘 했으면 뭐 국제 사회적인 인식을 키우는 뭐였고 뭐 봉사는 뭐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러니까 너는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거 있으니까 너는 지원하면 될 거야. 근데 이거는 어디에도 그 있지 않은 사실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반장을 했으면은 뭔가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와 관련된 뭐 학과에서는 그런 거를 좋게 본다라든지. 그냥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한테 이 서류를 보시는 원래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건 아닌데 그러게요. 서류를 보시면서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학생이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점수를 받았다. 뭐 토플이 100점, 110점 뭐 이상이니까 뭐 연대 지원하는 게 괜찮다. 예, 그러니까 그 정량화되어 있는 수치로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평가를 받을 거다. 그렇게 믿고 계시다. 부모님들이. 네, 그렇게 믿으시는 게 사실 컨설팅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뜻인가요? 그리고 반장을 하면은 좋다. 뭐 네, SAT를 그렇죠. 점수를 높게 받으면 좋다. 이런 그쵸, 얘기를 그쵸. 들으시면 그럼 점수 높게 받으면 되는구나. 되는구나. 네, 반장했으니까 지원해도 되는구나. 뭐 어떤 요소들이 갖추어졌구나. 이 정도 수준이면 지원을 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학원들에서 그런 컨설팅을 또 해주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재외국민 관련한 컨설팅 자체를 하는 곳은 많지는 않아. 있죠. 꽤 있지만 재외국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일반 입시하는 곳에 가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엉뚱한 얘기라면 혹시 재외국민에 대한 이해가 되게 희박한 상태에서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 안에서 그냥 대충 듣고 오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정말 이 지원을 얘가 왜 했지? 같은 그런 지원을 다 하시고 이제 실패한 상태로 오셨을 때 언니 이 지원은 왜 일어났나요? 했을 때 그 전 컨설팅 업체를 오픈해서 이제 불평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네. 좀 그랬다. 너무 애한테 내가 제대로 된 가이드를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일어나야 되는 일이 그냥 사실 잘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고 생각이 돼요. 이 학생에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컨설팅에서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은 뭐 조금 더 합격에 가까운 데이터를 준다거나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무턱대고 한다거나 이런 차이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재외국민 특례 전형이라는 거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의 일종이에요. 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학생이 자기가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교과과정 상태에서 교과는 어떻게 수행했고 자기가 활동은 어떤 것들을 했고 자기 개발하거나 자기 관심 있는 과정들을 어떻게 3년 동안 수행해 왔는지를 통해서 그 학생을 정성적인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외국민의 전형은. 그런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정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아이들 입시를 한다고 믿고 계시고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죠. 내신 점수 너무 낮은데 걔가 연대 고대를 써? 그거는 아닐 거니까 일단은 성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 이건 이제 전제가 있으신 상태일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수시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는 학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애가 어떤 애냐. 학생이다. 그렇죠. 너는 이걸 왜 했는지를 궁금해하고 반장을 왜 한 거야 도대체? 그것도 궁금할 거고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진 학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재외국민 특례 학생들은 정량화 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교수님을 드려요. 점수라든지 뭘 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취지를 부합하는 학생이 서류를 내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믿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컨설팅에서 믿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정량화된 것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학생의 활동이나 이런 거마저도 항목화시켜서 이거를 뭐 리더십, 지역의 국제시민으로서의 의식, 뭐 자기개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부합하는 학생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데이터 자체를 잘 제출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재외국민 한국학교 학생들 경우가 점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서류 전형 합격률이 이제 얼마 전부터 한 2, 3년 됐어요.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에 굉장히 맞게 서류를 준비한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플 점수 몇 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국내 생기부의 세부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잖아요. 창의적 체험활동 뭐 이런 것들, 독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의 그 생기부의 교과목 과정의 발달 과정이라고 하죠. 학생이 이루어낸 성취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기록해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에서 교수님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한국학교 생기부에서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교수님이 본인이 나름대로 내가 뽑고 싶은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정성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신청하신 학부모님들 중에 꽤 많은 비율의 부모님들이 아이비 학교나 AP 학교나 A레벨 학교, 지역 로컬 학교를 다니시는데 네. 이 학교들의 특징은 생기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주죠. 내가 이제 그 국제학교에서 그 학생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주는데 이게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아이비 학교인데 모든 과목의 선생님의 그 코멘트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는 학교도 있고 네, 그럴 때는 학생이 그리고 심지어 어머님들 컨설팅 때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학교는 아무 활동이 없어서 활동을 못했어요. 없는 학교 많아요. 없는데 네, 있으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개최를 해줘야 있지. 교내 활동인데 그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막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네. 대학 입장에서도 그 학생이 제출할 수 있는 것만 받아봤을 때는 네. 그냥 수치화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비슷한 정도의 수치적인 것을 학습적 성과를 냈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서류가 있다. 그랬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자인 교수는 그 학생을 뽑아야 돼요. 잘 드러나는 학생.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교수님도 학생 선발 후에는 이런 게 있죠. 이 학생을 왜 선발했는지에 대한 보고나 감사나 받으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학생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스스로도 명확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드러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어떤 학생인지 드러나게 그쵸.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이 뭐 저는 사교육하는 사람이니까 만들어줘야 된다는 표현이 제 입장에서는 맨날 하던 말이죠. 만들어 드릴게요. 네.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학생이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집필시험이나 뭐 서류로 뭐 서류 전형을 한다거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공부나 서류나 면접이나 뭐 어떤 전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자기 입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것에서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 대학이 왜 내가 그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확인을 해야지 사실은 재외국민 특례 입시 전형이 가장 이 학생이 뭐 원하는 성과를 얻고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 보낸 다음에 오기보다는 고3 때 오기보다는 진짜 빠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와가지고 앞으로 제가 진학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너무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에게 일단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이 오늘 설명회에서 다루어지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모님들께도 여쭤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쭤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이 어느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전공 조금은 이제 학년이 좀 여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전공 선택하는 게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교과 활동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입시의 변화나 이런 제도적인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은 재외국민 특례 전형의 성취를 만들어내는 거는 학생이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를 조금만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도 굉장히 비약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재외국민 특례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자기 상황에 대해서 네.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네. 거는 그 어떤 상황을 확인해 주는 건가요? 중3, 고1, 고2 여기 과정까지는 네. 우리 국내고 애들은 그때마다 내신 봐야 되고, 네, 그때마다 이제 모의고사 보고 계속 지속적인 평가 상태가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 확인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점수로 확인되는 자기를 보는 거죠. 점수로 확인되는 자기를. 그쵸. 점수 등수로만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약할 때는 뭔가 자기가 어떤 사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게 그 수치화된 것밖에 없는데, 해외 중3, 고1, 고2 학생들은 그냥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게 보내. 네, 그냥 행복하게 지내다가 고3 때 바짝 하면 돼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요. 오. 네, 그러니까 일반 지필입시나 이럴 때는 그렇고, 이게 좀 다르게 들리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시겠죠. 아이가 그러니까 IGCSE나 MIP나 뭐 이런 과정을 하느라고, AS 레벨 하느라고 우리 애는 고1부터 고2, 고3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일단 고1, 고2 내내는 약간 행복한 학생 같이 느껴져요. 그 해외에 있는 애들이. 이 표현 좀 이상하신가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가 등수나 성적으로 수치화되는 거에 국내 애들처럼 이렇게 1등, 2등, 3등 쫙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에서는 좀 자유롭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기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근데 다만 얘네들한테 최종적으로 성과를 내는 거는 IB 파이널이다 거나 지필로 돌아갔을 때 마지막 1년의 성적이다. 이런 걸로 그걸로 결정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1, 2는 그냥 좀 뭐하게 보내라, 행복하게 보내라, 이런 말들도 많이 해줘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진짜 뭐가 행복하냐는 거죠.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거죠. 공부가 그렇게 뭐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이렇게 달래주는 말들로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장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이거에서 중3, 고1, 고2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IB 교과 과정은 뭐 에세이도 많이 써야 되고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많아야 되고 과목은 이렇게 결정할 거니까 1학년 지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본인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뭐 누나나 형은 특례로 갔는데 뭐 형아는 뭐 내신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고, 막 이런 가족 속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입시를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에서 나는 어떤지 이게 확인이 좀 되어 가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애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거든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에 있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갑자기 중3 마치고 부모님한테 끌려 나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외국 교과 하는 거, 나는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어차피. 이렇게 결정을 한다거나, 열심히 해봤자 어디까지는 갈 수 없어 라거나, 애초에 정해놓고 서류는 말고 나는 그냥 3년 동안 지필 준비해서 지필 갈 거야 라고 한다거나, 이 학생이 해석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 입시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아이가 말하지 않지만 아이가 믿고 있는 자기 입시에 대한 나름의 상황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학교에 다니다가 뭐 갑자기 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외국 학교를 다니게 되었을 때, 그때는 자기 상황을 진짜 내가 이거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 와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거를 더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 아이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자기 상황에 대한, 이 재외국민이라고 처해진 자기 상황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도대체 그러면 너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너는, 그렇죠.
넌 지금, 학생이 그쵸. 공부를 본분이다 우리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넌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왜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모두가 말하는 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상황. 네가 만약에 지필밖에 할 수 없는 애라면 너는 지금 이 공부를, 이 지금 학교 교과를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자기가 지금 인식한 상황 상태에서 그 왜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자기 공부에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들을 또 많이 지켜봐 오셨죠? 그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학생한테는 일어나고 어떤 학생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러니까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게 기간이 예전에 이제 해외 강사로서 초창기 때 이건 왜 여기서는 왜 이러지? 재외국민 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또 있길래 이런 과정들이 꼭 더 많이 필요하게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지금은 학습생활 상담 우리 이제 3년 차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는 학습생활 상담이라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상담 이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는 올해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만 지난 학기 이번 학기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그 전에 상담 과정이나 이렇게 있을 때 애들이 이게 확인되는 애들은 사실 변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확인하는 아이들은 변화가 엄청 빨랐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아이가 돼 있는 느낌. 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도 되는. 근데 그 변화의 빠르기보다 그 왜, 그러니까 너 그래서 지금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공부 왜 해? 그거에 대한 걸 찾을 때 애가 학습 동기가 생긴다는 거는 동기가 생기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너가 가려고 하는 대학은 어떤 의미인지 자기에게 그 대학이 왜 중요하고 그걸 한다는 게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확신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애들을 보면 제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이 좀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미 원장님이 네. 행복하시다. 네. 네. 사실 그런, 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네네. 단순한 점수에 끼워 맞추기 입시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시간. 그쵸. 네네네. 그래서 맥스 WPI 프로그램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습니다. 네. 네, 멋있어 보이는 말인데 이거 좀 해석 그쵸. 좀 해주시죠. 그렇죠. 자기 삶을 해석하고 자기 방향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승하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겠지만 자기 삶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럼요. 예, 어머니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똑같이 애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왔는데 심지어 쌍둥이인데 얘들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이러니까 할만해. 얘는 이러니까 죽어도 못해. 같이 굉장히 다른 상황에 대한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애들이 인식하는 걸 굉장히 자기를 중심으로 어떤 그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된다. 안 그러면 속에 경 있는 상태로 부모님이 백날 첫날 말해도 원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진짜 다친 귀에다가 말을 하시는 상태. 요청을 하시는 상태,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그러신 상태가 되는 건데 아이가 그 자기의 처한 상황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본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동기와 설계는 조금만 도와주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도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돌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지. 일어나면 너무 좋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런 거는 상상 속에서 있는 일이지. 애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거는 저기 옆에 학교 비싼 국제학교 1등한 애는 애나 하는 거지. 우리 애는 그거를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든 건데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처럼 말을 하면 괜히 진짠가? 그럴 수 있나? 기대도 되지만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마음부터 먼저 드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학습생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학부모님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셔라. 네. 너무 제가 급히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래에 딱 이 점 3개 네. 뭔가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스스로 감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을 아이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뭘까요, 대체? 이런 경험은 상담사이신 사실 승아쌤이 굉장히 많이 혹은 자주 그런 아주 구체적인 현장 목격하실 거거든요.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신 학생도 있고 네, 그 네. 얘기를 그냥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이해 잘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상담했던 그 내담자인 아이 중에도 이런 표현을 해요. 보통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뭐 어떤, 나는 다른 사람? 커서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거 멋있다. 음. 저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때 아이가, 너무 저거를 좋아하는구나. 저게 저렇게 멋있어 보이니? 그럼 너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구나. 그래, 잘 해봐. 라면서 또 이렇게 북돋아주신다고, 막 이렇게, 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막 격려도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멋있고 참 부럽다. 자기는 참 부럽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은 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주변의 어른들이 막 이렇게 너가 저거를 참 하고 싶고 원하고 얻고 싶어 그렇죠. 하는구나. 그러면 부모인 그렇죠. 나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지. 네가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이 되는 거려면 다행이다. 내가 생각해도 이 모습이 참 괜찮은데 그렇죠. 너도 그걸 멋있다고 생각한다니 네. 다행이구나. 그럼 팍팍 엄마가 밀어줘야지. 그치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줘야지. 막 이제 열정적인 부모님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스스로 갖고 있는 진짜 감정은 나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애한테 부모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다고? 라고 이해를 하시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주실수록 애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맞아요. 네, 그 믿음을 계속 확인해. 그렇죠, 나는 될 그렇죠. 수 없어. 나는 저렇게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없고, 뭐 때문에 될 수 없고, 저거 때문에 될 수 없고, 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5만 가지를 다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자기가 왜 그렇게 그런 뭐 느낌도 들고, 뭐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인식하게 되면은 네. 거기서 아이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학생활 상담사 선생님들의 경험담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사실 듣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나 저 모습이 되게 부러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얘기 듣는 게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걸 더 들어가서 사실 저는 타고나길 못생겼잖아요. 전 타고나길 머리가 나쁘잖아요. 제가 환경적으로 나쁘잖아요. 그 사람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듣는 거는 사실 한편으로는 부모님 입장이든 저의 입장이든 괴롭기도 해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진짜로 아는 건 힘든 일인데 네, 사실은 그렇죠. 힘들지만 그 아이의 그런 표현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그 아이 마음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는 정말 신기하게 애는 그런 표현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자기 인식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러고 나면 좀 굳이 내가 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믿음이 바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학생이 만약에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심지어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은 고1, 2학년 동안 그렇죠.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고3 학부모님들도 오늘 들어와 계신 부모님들 많으세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즉각적인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고, 예, 뭔가 좀 눈에 보이게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1년 동안 아이가 자기 내신 관리하고 나머지 성적 관리하고 자기 이 생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1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네, 변화의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12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 설명을 듣는 것은 준비 기간이 그동안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도 우리가 최대한 그걸 만들어 볼 수 있는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일인 거고 중3, 고1, 고2 부모님은 진짜 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엄청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걸 알고 준비를 해서 고1, 고2, 고3 이어나갈 수 있다? 재외국민 학생이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서류 전형으로 바뀌어요. 지필로 어떻게 돼요? 뭐 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런 거에 아무런 흔들림 없이 아이가 자기 진로와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걸 부모님께서 서포트를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서포트를 하신다는 부모님 스스로의 믿음도 가지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게 여기 바로 학생이 진학이나 진로 목표를 자기 기준으로 설정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 얘기 같아요. 네네.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야 컴공 어떠냐? 야 전자 어때? 그래도 미디어 심리가 근데 심리는 안 돼. 이제 먹고 살질 못해. 메디컬. 네가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면 엄마도 적극적으로 뭐는 안 할게. 푸시는 안 할게. 다만 네가 원한다면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할게.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아이 눈치를 보시는 상황 혹은 뭔가 강하게 끌고 가야 되는 상황보다 아이가 스스로 나는 심리학과를 갈 건데요. 지금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은 내가 봤을 때 일어나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엄마 아빠 갖고 있는 근거 말고 내가 생각할 때 난 대학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준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요즘 부모님은 옛날 부모님들 같지 않아요. 어떤가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줘야죠. 그쵸. 네. 저희 때만 해도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문과는 공부 잘하면 법대. 이과는 공부 어느 잘하면 시대 때문이세요? 제 나이가 뽀록나는 이야기를 제가 그 정도는 아니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는 이제 이공계 가야 취업을 한다. 그렇죠. 이공계 가야 취업을 하고 공대 최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운동을 잘하면 스포츠 선수 맞아. 이런 거. 그리고 좀 애가 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연예인. 그러니까 지금 그냥 문과는 취업 못한다 같은 느낌으로 재외국민 부모님들은 특히 아버지 주재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간 케이스들이라 이공계에 대한 열망도 되게 그렇게 되면 아빠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빠가 모델인 상태에 입시를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부모님들이 진짜 바라시는 거는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 느꼈을 때 내가 좀 뭐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방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애가 그거를 강하게 어필하고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이 마음이 놓일 정도로 애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자기 걸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해주면 엄마 나 이거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여. 뭐 IB를 하든 AP를 하든 국내 내신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약간은 부모님들이 약간 아이를 믿고 안심하시는 마음이 생기는데 뭐 해야 될지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땐 무조건 누가 해줘야 된다. 답답하시죠. 그럼 나라도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애는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는 애를 어떡할 거냐 이 상태가 되시거든요. 제가 상담하던 아이 중에도 이제 예체능 계열이었는데 이제 미술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아닌데, 그쵸. 네, 이거 너 부모님이 미술하는 게 좋겠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권했을 뿐이다. 최종 결정은 선택은 결정은 본인이 한 거다. 근데 아이는 그냥 하라니까 성적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미술하라고 해서 미술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게 자기 기준으로 설정한 자기 목표가 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성과 내는 거는 뭔가 다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 OCR을 하던 뭐를 하던 자꾸 이 아이가 이걸 찾아내면 일단 할 수 있는 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그런 방식의 노력들을 해왔지만 이제 중3,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치명적으로 자기 입시나 자기 앞으로의 삶이나 대입에서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아이를 힘들게 하고 부모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입시가 굉장히 부모님하고 아이 그리고 학원 상담사 선생님들이 협력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살면서 이런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고통이 동반되지만 의미 있고 아픈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부모로서 상담사로서 학원으로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했다는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험 좀 있지 않나요? 그거 많죠. 근데 우리 지금 이 화면에서 정지 상태 같이 지금 있긴 한데 설명드릴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닌 진짜 삶과 연결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렇죠. 네, 이런 프로그램을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이 과목들 중요하죠. 네네. 자, 황상민 이 박사님과 개별 진로 상담과 WPI 검사가 1차적으로 진행되는 두 개의 과목 프로그램이 지금 맥스 학원의 맥스 WPI 학습생활 상담학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진로 진학 설계라고 하는 과목은 중3부터 고2까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WPI 입시 로드맵이라고 하는 수업은 고3 학생만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 있습니다. 중3부터 고2까지 학생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 학생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내신에 대해서 자기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 전략을 짜주기를 바래요, 계속. 컨설팅이라고 하면, 누구죠? 무슨, 스카이캐슬 맞나요?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 지금 모르실 수도 있나요? 부모님들 좀 젊으신가?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를 결정을 해주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지 않으시겠죠? 설마? 내가 너무 오해하는 건가? 부모님들을? 진로 진학 설계라고 하는 것에서 내신 전략은 학원 선생님이 짜주거나 돈을 많이 내면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짜주거나 아니면 성격 좋은 원장이 그냥 해주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내신 전략은 학생 본인이 짤 수 있게 돼야 돼요. 근데 애한테 그걸 혼자 맡겨서 전략 짜라고 하면 애가 짤까요? 그런 일이 사실 부모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황상민 박사님하고 1차 학생하고 박사님의 1대1 상담이 처음에는 맨 처음에 1대1 황상민 상담. 박사님과 개별 진로 상담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럼 박사님이 이 학생이 중3이든 고1이든 고2든 간에 앞으로 재외국민 특례 입시에서 이 학생이 어떤 과정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나름 가이드를 잡으시는 상태가 되고 1차 상담 이후에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을 중에서 이 학생과 학습생활 상담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상담사 선생님을 이제 선별해 주신다고 이 표현이 이상한데? 상담사 선생님을 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상담 선생님하고 이 학생하고 주 3번 이렇게 매주 만나면서 너가 한국학교 학생이니 국제학교 학생이니 로컬 학생이니 너가 어떤 내신 전략 지금 너는 내신이 어떤 상태인데 앞으로 입시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니? 그 중에 어떤 건 교과목에 과외가 필요한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듣는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한지 내신 중간중간에 터치를 해줄 선생님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 생활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는 상담이 일어나요. 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WPI 진로 진학 설계라는 이 과목인데 이 과목들은 필수 과목이죠. 네, 이 과목은, 네, 이 과목 학생이라면. 필수 상태죠. 네. 자,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이 학원을 다녀서 학원에서 교과목을 들어야 될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필 학원도 하고 있고, 뭐, 어학의 일부를 선생님들께 부탁해서 로컬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이 무조건 필요한 학생이 아닌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일단, 진학을 하려면 학원에 부탁을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 되니까 들어오시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수업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필 수업일지, 뭐, SAT가 될지, SAT를 겨울에 할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 어떤 과정 후에 몇 점 정도 나오면 시험을 볼지 안 볼지, 이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 그러니까 학습생활 상담 선생님들이 그걸 결정한다가 아니고요.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그 과정에 상담을 해나가면서 본인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자기가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자기가 국제학교 학생, 한국학교 학생, 중간에 한국으로 들어올 학생, 국제학교 학생인데 영어권 아니고 남미나 뭐 동유럽에 있어가지고 영어 사용 거의 못하는데 국제학교 내신 성적은 좋아. 나를 뭘로 입증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 카이스트는 가야 되겠는데 카이스트에 내가 원하는 전공 이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굉장히 세세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나오는 그 바탕에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딱 이 상태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상담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승하쌤 표현이 그게 이제 한마디로 엑기스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일상에서 있는 이 학생들은 지금 이 말씀이 저게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무슨 말이야? 믿음이 확실, 내가 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알아보고 내가 이걸 알아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못하죠. 근데 이제 카이스트 컨설팅이나 이렇게를 해보면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고 공부를 좀 해왔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이게 이렇다라고 알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되물어요. 본인 방식의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물어보는 작업들을 해줘요. 그냥 어른이 제시한 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이 시간에 나는 이런 공부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게 그 기간에 어느 정도나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세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던 학생들은 제가 A라고 얘기하면 A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잘 이해해서 그걸 했냐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 일이 또 잘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그거 약간 괜찮은 남의 애들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표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이거를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가져다가 꾸역꾸역 네네. 하는. 그런 거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이게 자기한테 왜 필요하고, 이게 됐을 때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다음 스텝을 뭐 할지, 그 다음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 그려지면은요, 성적 안 올라요. 안 올라요. 네. 부모님들 진짜 이거는 못 올라요. 그 상태에서. 네. 그래서 학생이 자기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부경수 시험을 보고 가는 지필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지필과 서류 병행하거나 서류 중심의 학생들, 서류 면접해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지필하지만 다른 거 같이 진행되는 학생들 많잖아요. 이 학생들 경우에는 생기부에 자기가 어떤 학생인지를 정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언어나 선생님 마음대로 써놓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알아서
똑같이 정량화되어 있는 것 중에 좀 독보적이고 다르고 멋지고 기대되는 학생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거기다 이제 꾸며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학생으로 3년 내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와, 이 학생 정말 멋진 학생. 네. 이렇게 바로 네. 뽑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유치원 애들 한 10명 앉혀놓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올,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올 애를 한 명만 뽑으라고 지금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이제 드리면 네. 어머님들이 정말 얘가 유치원 때 각각의 유치원, 국제학교 유치원, 어디 유치원 다닌 애들 중에 90몇 점, 90몇 점, 90몇 점, 얘는 100점, 얘는 뭐 85점, 그러면 85점 떨어뜨리실 건가요? 내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1학년 애를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뽑고 싶은 애는 앞으로 성장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느껴지고 유치원 다니는 동안에 자기가 계속 뭔가 이거저거 만져보고 친구들은 어떻고 선생님은 어떻고를 생각하면서 자기 탐구 과정을 한 아이를 뽑고 싶으실 거거든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취지이기도 해요. 예, 성장 발전의 잠재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걸 알려달라고 했더니 다 이미 완성된 성적을 주죠. 1600 만점 SAT에 1570, 80, SAT 200점, 토플 200점, 갑자기 120점 만점에 118, 119, 내신 올 1등급. 완성을 다 시켜서 드릴 테니까 가져다 쓰세요, 같이 지금. 제가 너무 또 흥분했어요. 그 상태로 근데 고3 학생이 네. 컨설팅을 받으러 오면 영희 원장님도 네. 진짜 답답하시겠어요. 네. 답답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죠. 우리 학교에 우리 애도 카이스트를 지원하고, 우리 애 말고, 다른 애도 카이스트를 지원하는데, 걔가 우리 애보다 SAT 성적은 한 30점 높아요. 토플은 우리 애가 한 2, 3점 높아요. 내신은 비슷비슷한데 걔는 하이에 뭐가 있고 우리 애는 하이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치를 주시면서 이게 누가 붙어요? 이렇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분은 딱 점수로만 가지고 이게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객관식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한다면 그 말은 그냥 표를 보시면 돼요. 네, 지원자의 이걸 보시면 되는 건데 어머님도 답답하시니까 컨설팅을 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뭔가 이 사람이 나보다 뭐 할 거다, 더 많이 알 거다. 근데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 맘대로예요. 네, 그 교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교수님들도 다 다르실 테니까요. 교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으나 제가 생각할 때 고1, 고2, 고3에 충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애들이 당연히 내신 성적 좋죠. 네, 그리고 본인 관련한 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한 학교 활동들 당연히 열심히 했을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요구되는 거, 내가 영어 잘하게 됐으니까 토플 시험도 한번 봐보고 뭐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과정들의 일부가 학생을 평가하는 요소가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진짜 교수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 눈에 딱 드는 학생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아이구나. 라는 게 딱 드러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다 같은 뭐 아주 훌륭한 경우에 예를 들어 뭐 풋볼 팀장을 했어요.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똑같은 팀 리더들인데 풋볼 팀 리더는 더 훌륭해. 막 이런 얘기들을 컨설턴트들이 하거든요. 정말요? 네, 뭐 배구 팀 리더가 있고 뭐 풋볼 팀 리더였으면 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교수님이 풋볼 팀 리더를 더 좋아하는데. 그건 어디? 그렇게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좀 약간 잘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찾아오실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사실 그 교수님 마음에 드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뭔가 뭐 서류를 꾸며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발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학의 지원자가 낸 질문에는 답이 없이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상황 같이 이제 교수님들이나 차정원 선생님들이나 가끔 이제 황사인 박사님 통해서나 이렇게 들으면
다 똑같은 애들 같이 보이는데 누굴 뽑아도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런 자료들만 주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WPI 진로 진학 설계 이 과목은 그래서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고2 학생까지 이제 필수로 이제 하게 되시고 거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진로 방향 설정, 내신 전략, 생활 기록부 활동 설계까지도 하고 이게 곧 대입 준비죠, 사실. 그렇죠. 네. 내가 어떤 학생인가를 찾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말만이지 되게 이상적이야. 그리고 그걸 누가 도와줘. 그리고 그게 학원에서 어떻게 일어나. 내지는 너무 듣기 좋은 말이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맞아?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교육기관이 도와줄 수 있는 상담 교육기관이 이 WPI, 맥스 WPI 센터, 심리상담 코칭 센터라는 거에 저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부모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에 있어서 저 자신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네. 제가 하나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얼마 전 그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단지 상담을 하면서 했던 작업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의식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계속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면접 자리에서 얘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과목은 단순 성향 검사나 학습 코칭이 아닌 존재 기반 자기 해석을 통해 학생 스스로 왜 공부해야 하는가, 어떤 대학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를 해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입시 설계형 과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게 바로 존재 기반 자기 해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맥스 WPI 학습생활 상담학원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잘 모르겠지만 일단 WPI라는 검사를 하나 봐. 그리고 뭔가 그 검사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학습 코칭을 하나 봐. 요렇게 들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만 들으셔도 큰 문제는 그렇게만 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거랑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은 달라.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이 이제 저는 느껴지는데 이 존재 기반 자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부모님들께 계속 여러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학생이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해석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난 되게 여성스러워 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친구가 넌 참 희한한 생각을 한다. 네가 어디가 여성스럽니? 동네 머시매 같지?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외국민 특례 학생으로서 경연아, 어떻게 생각하고 아빠한테 있는지라고 엄마 설명이 듣고 있어서 전화가 잘 안 될 때 끝나가던 전화할 때 메시지 보내. 수용을 하고 이해를 했을 때 그 학생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만 그걸 잘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입시생인 학생이 본인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자기만의 답이 나와요. 그랬을 때 본인이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대학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겠어 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맨날 듣고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뭔지도 모르겠는 학습 동기라는 말이 요즘은 학습 동기가 그냥 무슨 흔하죠. 또 그런 표현 같잖아요. 이 성향검사 같은 것들도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검사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플로리스트가 되라 그랬대요. 그거는 도대체 무슨 검사인가요? 그렇죠. 또 무슨 검사를 했는데, 얘는 뭐가 맞다고 했다고 하더라? 조선사? 그런 게 맞다. 이렇게 진로를 뭔가 결정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실 때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고, 세무사, 회계사 이쪽이 맞다고 했어요, 우리 애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뭘 그걸 준비해야 하면은 그쪽으로 네. 하면은 애가 그래도 잘 좀 잘할 잘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들었을 기대를. 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안심도 되고 걱정도 생기고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걸 한다는 뜻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승화 실장님은 성형 검사를 해서 애 학습 코칭을 해준다고만 알아주셔도 참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가 좀 더 부모님들 스스로가 명확하게 그럼요. 예,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계속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안심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네. 그럼 우리 다음 과목 또 중요한 이 고3 학생들 네네. WPI 입시 로드맵 네네. 과목을 이제 고3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죠. 그쵸. 고3 학생들 경우는 이렇게 장기 과정이 아니고 이제 1년 과정, 입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어떤 전형 대상인지 그리고 자기 전형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대1 코칭이 계속 받게 되고요. 뭐 면접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학생 개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만들어질 거고 지금 남은 기간 1년 동안에 고3으로서 내신 관리나 뭐 집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서류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부모님들은 이렇게가 이해를 좀 더 빨리 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학습 계획을 조율하고 그것의 데드라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관리하는 내용까지 또 여기서 확인이 될 거고 이 지금 LMS라고 하는 것이 그 애들의 공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그 진로 진학 관련을 위한 모든 기록들이 데이터화돼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상담 리포트까지 이안이 되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의 기본 소스가 되는 것들을 부모님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상태로 1년 동안 기록과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 학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학생이 부모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결정해준 대로 가는 그래서 입시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내가 받는 여기 돼? 그러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학생이 직접 설계하고 자기가 그것을 왜 하는지 옆에 내 친구랑 나랑 똑같이 카이스트를 쓰는데 얘는 포기 안 하고 쓰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왜 이걸 포기할 건지 혹은 나는 이걸 왜 계속하는지에 대한 자기가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자기가 입시의 주체가 되는 상태로 만드는 실전의 프로그램입니다. 상상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예,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WPI 진로 진학 설계 이제 과목을 수강을 한 학생들은 이미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대학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찾은 학생들은 이런 입시 로드맵 같은 경우 너무 수월하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냥 고3은 때려 넣는다의 느낌이에요. 어디 요런 틀이 몇 개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때려 넣는다. 넣고 그냥 쏟아붓고 막 이런. 그러니까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막 하는 거죠. 일단 그 1, 2학년 때 이런 거 했어요 라는 거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그냥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12특 어머님들 12학년 부모님들 들으시면 아니 뭐야 그거라도 잘 맡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라도 잘 맡기시는 거는 당연히 맞아요. 그랬을 때 다른 학원이나 다른 컨설팅 회사 그러니까 업체에서 보실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이가 1년 동안 자기 과정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자기가 이 입시의 주체가 되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됐어. 라는 소리를 진짜 듣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영미 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맥스 WPI 상담은
특별한가요? 네. 자, 우리 오늘 존재 해석이라는 되게 어려운 용어를 계속 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기존의 입시 컨설팅은요, 성적,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심만 가지고 정량화된 것을 그러니까 대학에 내려고 하는 입시였다면, 지금 맥스 WPI 통합상담, 그죠? 이 장기적인 상담 과정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해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의 진로와 대입을 결정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어딜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상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걸 선택해서 이 아이가 이런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걸 부모님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요. 그 컨설턴트 하지 않아요. 예, 대학생이나 뭐 해줘요, 그럼? 대학생이나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맡겨가지고 후다다닥 이렇게 해서 한 얼마 만에 써서 그냥 돌려줘요. 아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부모님들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를 자꾸 뭔가 내부 고발자처럼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아이들하고 자소서 쓸 때요, 제가 자소서 할 때 자소서를 막 한 달 내내 애들하고 계속 너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새벽 3, 4시에서도 수정 문장이 오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시 바꾸고, 바꾼 걸 또 보면 애가 선생님 그거 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나면 완성된 자소서를 보면 애가 자기가 아닌 건 하나도 아닌데 내가 진짜로 이런 과정을 했었구나, 더 나아지는 몰랐어. 해석이 담긴 거죠. 어. 자기 자신에 대한 그쵸. 해석이, 자기 네. 서사가. 네. 그런 자소서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1, 2, 3년을 보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자소서였어요. 그래서 완성된 자소서를 보면 애들이 너무 행복해. 거짓말 하나 없는데 내가 인정을 안 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자소서 자소서죠. 작성이죠. 네. 네. 서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소서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네. 자소서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사교육에서 알게 됐을 때. 아, 그거는 무슨 네, 의미인가요? 사교육에서 자소서는 네. 애가 주면 첨삭을 맡으신 일부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지를 알지만 이 외부에 드러나는 컨설턴트는 이거 만지는 일을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주를 주고 이제 어린 학생들이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확인만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 조금 학생 멋진 표현으로 바꿔주고 네. 사실 그 일은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한두 시간도 안 걸리죠. 요즘 뭐 챗까지 동원을 하면 아주 쉬운 일이 돼버리는데,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만족하니까요. 네, 또 보시는 분들은 그걸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교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가 알게 되는 순간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절필했다. 자소서는 다시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조금 신기한 게 네. 그런 상황을 알게 되셨을 때 그럼 내가 이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담긴 자소서를 쓰게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은 사교육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달랐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이 원치 않고 있는 것을 내가 고생을 시키는 사람 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는 맞다고 하는데 사교육을 맡기는 분들의 진짜 욕망이 그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게 됐는데 점점 그래서 약간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를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부모님들은 진짜 아이가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 경험을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면 부모님께 상의를 하고 하면서 그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를 부모님들은 분명히 바라시는 게 맞구나.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의 일부를 맡기지만 그냥 사교육이 만들어주는 상태가 자기의 아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맞구나.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 부모님들께 이런 상의를 드릴 수 있죠. 제가 하는 얘기를 저 사람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겠다.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소수면 안 되죠. 많으셔야 되겠지만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저 스스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도움을 승하쌤의 도움, 센터의 도움, 박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기존 입시 컨설팅은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딱 1회성.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진로, 뭐 그 아이의 심리 상태나 마음 네. 상태 네. 이런 거는 완전 별개고, 네. 그리고 학습도 완전 네. 딱 별개고. 각각 다 따로따로의 일이었죠. 진로 따로, 심리 따로, 학습 따로. 학습하는 학원, 심리는 상담받는 어딘가에서, 진로는 뭐 또 다른 누군가 컨설턴트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학원에서, 맥스 WPI 학습생활 상담 학원에서 이 학생의 학습, 그리고 진로, 그 다음에 학생의 심리 상태까지도 다 관리가 가능한 재외국민 통합 그 자기 탐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그림 사실 제가 골랐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네. 입시 컨설팅에서 생각했던 거는 진짜 저 맞는 저 퍼즐 조각 구멍에 꼭 맞는 퍼즐을 끼워 맞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우리 존재 해석 기반의 진로 설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자기 서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 네. 그림처럼. 네. 네, 어떻게 얼마든지 만들어도 돼요. 네. 끼워 맞추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네.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멋지게, 더 네.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맥스 WPI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하고 네. 진행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회 참석 후에 상담 예약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채널, 맥스 채널, 그 다음 맥스 전화번호, 여기로 확인해 주시면 구글 폼으로 접수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려요. 그러면 그 안내 받고 신청서 쓰시면 되고, 제일 먼저는 황사님 박사님과 개별 상담이 1차적으로 학생과 진행이 돼야 돼요. 이때 WPI 검사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아이의 성향, 그 다음에 감정적인 반응 상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지금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작업과 이런 학생의 마음 읽기 상태가 되고요. 그 내용이 이제 학습생활 상담사, 배정된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해나가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하나의 어떤 중요한 메인 이슈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학원과 WPI 센터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학생을 다 같이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별 상담, 학습생활 상담사 배정은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돼서 9월 4회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 3번, 부모님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꼭 참여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잠시 후에 Q&A 시간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럴까요? 부모님이 꼭 이 상담에 참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부모님도 학생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 상담을 받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고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긴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럼요.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현실 반응을 많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이해하는 또 다른 소통의 창구 하나로 부모님이 계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학습생활 상담사 분들과 어떤 협력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라서, 그리고 부모님도 이 과정에서 자녀를 좀 더 명확하게 잘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면 이 학습생활 상담에서 원하는 것들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상담사 선생님들을 부모님들이 내 얘기를 아이에게 대리로 전달해 줄 사람으로 거꾸로 생각하시는 상태는 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건 부모님은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실 수 하실 있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LMS를 통해서 학생의 학습, 그리고 진로, 감정, 이런 통합 관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 상태를 입력하는 탭들이나 목표 설정, 추천 대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담 레포트 같은 것들을 하나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스템이, 준비가 됐고요. 자, 그 상담 후에 필수 과목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맥스에서 국영수 사과, 토플, SAT, AP 이런 과목들을 언제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갈지를 설정을 하면 이제 추가적인 수업 상태, 수강 상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토탈 입시 케어. 네. 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네. 넘어갑니다. 네. 네. 비용 안내도 네. 되게 한상민 중요하죠. 박사님의 네. 개별 상담은 1회 50만 원이고 초기 1회가 진행될 거고, 자, 그러니까 진로 진학 설계 과목, 그 다음에 입시 로드맵 과목 전부 다 학생 상담 3회, 학부모 상담 1회, 그래서 월 50만 원이고요. 일반 교과 과목 국영수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국제학교 교과 과목들도 표시에 측정이 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학생이 뭐 1대1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룹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개설된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별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하나에 대해서 이제 네. 대답해 주셨는데, 네네.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대표적인 질문. 네네. 요거 크게 4가지만 먼저 네. 볼게요. 네. 해외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한국 대학 입시에서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오, 네네네. 진짜. 무엇인가 교과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대입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컨설턴트가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IB 같은 경우는 하이는 뭐를 해야 되고, 뭐 이과를 가려면, 공대를 가려면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레벨 학생의 경우는 뭐 네 과목을 해서 퍼더메스는 해야 어디를 가고. 네, 뭐. 딱 있군요.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한편으로는 약간 기본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가서 묻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데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 기반 수업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그 학생 공대 가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 그 학생 선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 않나요? 그쵸. 걱정이 좀 되시겠죠? 네. 네. 그런데 교과목에는 우리가 교과목 중에는 신설되지 않는 게 있어요. 지역의 학교들마다.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게 네. 있어요. 물리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관심 있는 걸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학생이 뭐 해야 되나요? 자기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스스로 아카데믹하게 개발하고 진행해 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네. 되면은 뭐 물리라는 네. 이건 예시긴 하지만 네. 어떤 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네. 충분히 내가 이런 네. 꿈을 가지고 네. 이런 진로를 설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네. 라는 거를 진짜 똘똘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경영 경제를 가려고 해요. 우리 애가 이권 비즈니스를 다 하는 게 맞나요? 아니나요? 이 내용은 부모님들한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그걸 가지고 컨설팅 해주는 것이 일부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아주 손쉬운 정답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부모님이 아니게 되실 수도 있어요. 진짜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찾아요. 네, 여기저기 찾아서 우리 되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찾아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때문에 나는 요거를 해야겠어. 그래야 나는 어느 학교 무슨 과를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애들이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실까, 부모님들이?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야 될 것 같다. 자기소개서 생활 기록부는 한국식으로 써야 하나, 해외 경험 써야도 되나. 이 질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외 대학 진학할 때 쓰는 그 에세이나 국내에서 쓰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질문은 그거 같아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어떻게 써야 되냐가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예전에는 저도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대신 써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해도 되나요? 대신 써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렇게도 했는데, 렉스 학원에는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고, 그리고, 그 상담사 분들도 이 과정, 애들이 뭐 생기부나 이런 걸 하는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도와준다, 가이드를 한다기보다 학생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그걸 확실하게 학생이 기록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사 출신으로 학교에서 계셨던 분이 이 생기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상담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상담사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하나요에서 이게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 그쵸. 정답은 없죠. 없어요. 너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서 그것이 봤을 때 너도 나도 모두가 너무 기쁜 이걸 보면 우와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자기 서사가 담긴 그런 그쵸.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면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애들 생기부를 써야 되는데 다 다르게 쓰려니까 머리가 너무 학교 아프다. 학교 선생님. 학교 네.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경우도 네. 많아요. 해외 학교들은 이건 해외 학교뿐만이 아니죠. 국내도 마찬가지죠. 생기부 내용을 네가 써와라고 해요, 학생한테. 맞아요. 예, 써오라고 해서 그거를 실어주시면서 본인 나름대로 이게 등급에 맞게 이 정도 애가 본인을 다들 애들이 1등급처럼 써왔을 테니까 이제 나눠주시는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죠. 예, 근데 그걸 보시는 선생님도 보시고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맞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싹 드는 그런 생기부나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지면 네.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어떤 경험을 쓰든 무엇을 쓰든 간에 정답은 없고 그 아이가 어떤 학생인지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 네. 그것을 이제 WPI 학습생활 상담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특례 입시에 합격하려면 내신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이 지금 질문들이 부모님들이 주신 질문을 다시 이제 챗GPT가 이제 개량화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재외국민 부모님들은 특례 입시에 합격하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절대 이렇게 묻지 않으시죠. 아시겠지만 연고대 합격하려면 아이비 컷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좀 그쵸. 저도 부모님 상황에 따라서 점수를 딱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정도 커트라인에서 형성이 작년에 됐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 두 명 뽑는다니까요. 진짜? 학과별 뭐지? 근데 작년에 그 점수 컷이었던 아이가 올해에도 똑같이 그 점수 컷으로 일어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더더군다나 교수님들은 점수로 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학생의 그 활동이나 생활 기록을 보면서 본인 마음에 든 사람 뽑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어느 학교 무슨 과에 작년에 40점도 합격했다더라. 그럼 우리 애가 올해 40점이니까 우리 애도 넣어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지원 카드를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 40점 학생이 그 40점 점수 말고 또 네. 다른 어떤 자기 이야기를 했는지는 보지 못하시는 그 다른 이야기는 SAT 때문에 우리 애가 작년에는 1500이었는데 우리 애는 1400이어서 떨어졌어. 이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믿으시게 되는 상황이 지금 뭐 아주 긴 시간 누적돼 왔으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 원장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네. 어떡하죠? 근데 말씀을 그쵸. 계속 말씀드릴게요. 더 많은 증거와 이런 걸 가지고 좋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면접에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접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접이요? 네. 면접은 재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학습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상위권 대학의 면접이나 12특 학생들이 봐야 하는 면접이나 그리고 지필 서류 병행하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지필 면접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면접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재시문 면접의 기급은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공부를 기반으로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재시문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지금 누가 진이가 켜졌어요. 네. 그리고 그 외의 학생들은 정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들을 받아요. 진짜 교수님이 진짜 궁금하고, 야, 너 우리 학교에 오면 공부 어떻게 하고 싶니? 너 해외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니? 너는 어려운 일을 있을 때 그거 어떻게 극복해 봤니? 같은 그냥 단골 질문. 그냥 그런 거예요. 공통 질문이라고 하는 걸 하시지 다른 거 하지 않으시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WPI 학습생활 상담과 이제 그 필수 과목을 이제 듣게 되면은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지금 그쵸. 네, 제가 느끼기엔 안 하시게 될 고민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저희 마무리를 네. 할까 하는데요.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자기 감정을 말하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공부와 진로는 그냥 단순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됩니다. 무엇을 공부할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하는가를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학습과 진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승아 실장님이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의미를 담아서 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거를 읽어주셨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우리가 학원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원에 하면 어떤 성과가 있기를 바라시는 이 사교육에 보내주시는 어머님들께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결과 있죠. 성과가 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예,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과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적의 변화나 학생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나 집중력이나 자기 스스로 그걸 실행해 나가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뭐 해지냐면 만들어져요.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주요한 목적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성적의 변화가 아니라 이 학생이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내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자기 믿음 속에서 자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설명회다 보니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오늘 못한 얘기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또 네, 설명회를 8월 두 번째 설명회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네. 맞죠? 원장님? 네네네. 8월 두 번째 설명회 때는 부모님들이 주셨던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응답을 하는 시간들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안내 드릴 수 있는 2차 설명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의사항이나 뭐 설명회 더 신청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 여기 맥스 WPI 학원에 좀 다니게 하고 싶다라든지 모든 문의는 카카오 채널 특례 맥스 학원 네. 등록하셔서 문의 네. 남겨주셔도 되시고 네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네. 저 오늘 긴 시간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들 중에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들도 있으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문의해주시면 개별적인 답변도 드리고 다음 설명에서 참고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서 질문이 있었어요. WPI 진로진학 설계 수업은 한 세션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3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인지요? 네, 중3, 고1, 고2 학생은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고3의 경우에는 입시 로드맵 과목을 듣게 되죠. 선생님 질문은요. 이 부모님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네. 이게 한 반년 정도 되면 끝나나요? 이거 한 3년 내내 하는 건가요? 이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답변을. 네, 이 과목은 필수이고요. 이 학원에 맥스 WPI 학원에 다니는 동안 필수적으로 3년이건 2년이건 다니는 동안은 계속 지속되는 네네, 프로그램이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뭔가 계속 지속된다고? 나는 지금 이걸 잘 해나가고 있고, 스스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상담 선생님하고 박사님하고도 내가 내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이걸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아직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가 시작 상태나 과정을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처럼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질문을 하신 부모님께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일단 시작을 해보시면 언제든지 내가 이거는 도저히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종료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시작하신 상태가 됐을 때는 그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는 부모님 스스로 이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과정까지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선택사항도 생기실 수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일단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부모님은 시작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다음 설명회 네. 때 또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영미 원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환 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또 기대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